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종목이 한번 올랐다가 좀 조정보였다가 다시 또 상승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했던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해 대왕고래 관련된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20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이달 동해 심해 가스전 투자 입찰 주관사 선정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주관사 선정을 시작하겠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사는 포항 영일 신항만 지분의 15.34%를 보유해 2대 주주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대 140억 배럴의 대규모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주관사 선정에 돌입한다. 정부는 8월 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인베스트먼트 뱅크 즉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 주관사를 선정한다는 입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는 가능성이 있지만 자원개발 차원에서 반드시 탐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상황이라며 그냥 두면 석유공사에서 한 번에 의무 탐사로 끝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발견한 유망구조 7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탐사에 들어가 5개 정도는 실제 탐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6월 초 정부의 승인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 시추 계획을 본격화했다.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 유망구조 7곳 중 5곳 이상에 대해 탐사 시추를 진행한다는 프로젝트이다. 총 5천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글로벌 메이저 석유 회사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중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망구조에 가장 큰 해양 생물인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안상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시추 예정지가 정해진 만큼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배후 항만 마련과 시추 현장 배치 등 실무 준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항 영일 신항만에 2대 주주인 동사가 주시장에 부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사는 포항 영일 신항만의 주주로서 지분 15.34%를 보유하고 있다. 동방은 포항 영일만 항만 운영을 100%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관련돼 가지고 이 이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된 모멘텀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동사의 이제 동사가 지분을 투자한 포항 영일만 항만 운영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뜬구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포항 부근에서 하기 때문에 포항 영일 항만 운영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뭐 실적이 어느 정도 차지할지는 의문부호가 들긴 하지만은 완전 뜬구름 잡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 건설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오롱 하늘채 아시죠? 관련돼 가지고 건설업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꼭 중동 지방이 아니더라도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다른 지역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사 주가 보시게 되면은 한번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다, 조정 났습니다. 상승했던 배경이 바로 포항 영일만 일대에 가스전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돼 가지고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그러다가 다시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했던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왕고래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 입찰 주관사 선정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현재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석유 가스정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시추 상황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오늘 12.40% 상승하면서 11,24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자, 지난번에 상승했을 당시 어떻습니까? 상승 전의 가격대하고 지금 가격대하고 이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앞에 구간대하고 이 뒤에 구간대가 약간 가격 차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상승했던 것을 대부분 다 반납했다는 거죠. 상승했던 걸 다 반납한 상태인데 이 모멘텀이 사라졌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계속 모멘텀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시출해 봤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뽑아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석유하고 가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심해입니다. 심해. 예를 들면은 뭐 서해처럼 그 대륙붕 200m 이내에 대륙붕이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덜 듭니다. 투자가 좀 덜 든다는 거죠. 그런데 동해 같은 경우는 심해 기준이 뭐냐면은 자, 심해 기준이 1km 이상의 깊이를 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해 영일만 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심해 기준이 1km보다 더 1km 더 밑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km까지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 대비 실질적으로 뽑아내는 비용이 상업성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석유라든지 가스가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은 그 뽑아내는 비용보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비용이 덜 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뽑아내봤자 오히려 들어간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확인하는 시추 단계가 이제 연말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지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12.40% 상승하면서 11,24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2,000원이고요. 2차 저항대 13,000원, 3차 저항대 14,500원, 그 위로는 16,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16,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1,000원, 2차 지지대 10,000원, 3차 지지대 9,000원, 그 밑에 8,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 반등구간 노릴 때 어떻게 한다 했죠? 기술적 반등구간 노릴 때는 어떻게 한다? 역헤드 숄더가 나왔는지 확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만들고 왼쪽 어깨 만들고 눌림목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역헤드 숄더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땡큐하고 사줘야겠지만은 눌림목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눌림목이 만들어진 다음이란 거죠. 이미 눌림목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눌림목 나오면 땡큐 하셔야겠지만은 이 눌림목이 안 나오더라도 장중에 음봉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신 분보다는 좀 변동성이 큰 걸 좋아하시는 분한테 적합한 종목이 되겠죠. 안정적 투자하신 분들은 굳이 테마주보다는 실적주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63,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본 한 달 동안 8,000주를 팔긴 했지만 조금씩 뭐 사고 팔고 하겠습니다. 1,000주, 2,000주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만원짜리 1,000주, 2,000주면 얼마입니까? 자, 1,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우리 주식 농부님들도 1,000만원, 2,000만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기관이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모펀드하고 금투가 현재 단기적인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달 동안 74,000주를 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계속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 0.36%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자,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자, 시가총액 동사 보시게 되면은 자, 2,100원대입니다. 당연히 중소형주가 되겠죠.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3조 7천억 원 이상이다 싶으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로 구분하느냐? 책임 경영 확인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주사 코롱이 76.2%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76.2% 지주사 코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조 6천억 원대에서 올해 2조 8천억 원대, 내년도에 3조 원대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120억 원대에서 올해 300억 원대, 내년도에 530억 원대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네요.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476%, 유보율은 400%대입니다. 이 동사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당기순이 적자 나온 이유는 바로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부채에 대한 이자를 주면서 전반적으로 당기순이 적자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부채 비율 400%가 넘고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1.7%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보다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EPS는 마이너스이고요. BPS는 24,762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25,0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BPS 기준입니다. 자, 25,000원 기준의 PBR, BPS입니다. 그럼 현재 11,240원이 얼마죠? PBR 0.5배대가 조금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0.5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배관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우리 주식 농부님들께서 계산하세요. 24,762원 곱하기 1배에서 2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5,000원에 2배는 얼마입니까? 25,000원에서 5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사 매출액은 주로 어디 나냐? 자, 건설 계약 쪽에서 매출액이 대부분 82%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제, 화학제 쪽에서 14%,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식 전환 마지막 했던 게 2017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이기 때문에 7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긴 하지만은, 자, 동사 보시면 2017년 이후로 자,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한 회사, 휴게시설 위탁 운영원과 건축 공사, 그리고 건축 자재, 풍력 발전, 그리고 합성 수지 관련된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글로벌 어느 종가 11,24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종로는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 10,000원, 평균 매도 단가 9,000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9,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0,000원대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9,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9,000원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 사원은 작년 대비 올해 BPS가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이달 동해 심해 가스정, 쉽게 말하면 대왕거래 프로젝트죠. 이 관련되어 투자 입찰 주관사를 선정한다. 동사 같은 경우는 포항 영일 신항만 관련돼 가지고 2대 주주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추세절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1.5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2.1이기 때문에 과열관에 들어갔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13,000원, 2차는 14,5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손절 라인 1차는 10,000원, 2차는 9,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롱 글로벌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